그래야만 상대가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민턴의 KT 코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실 드라이브 기술까지 하면은 기술이 몇 가지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드라이브 기술의 잘못된 동작들을 보여드리고 올바른 동작까지 해서 전부 다 보여드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그 드라이브 기술의 핵심 포인트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지금까지 기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잘 따라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중급자, 상급자 분들은 복식 게임의 이런 전략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은 드라이브는 파워와 이 거리보다 이 네트에 붙여서 가는 그 높낮이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이 드라이브 기술은 파워가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파워가 있는데 만약에 공이 네트에서 높게 떠서 간다면 이제 아웃이 될 확률도 높고 상대가 공격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이 파워에 더 신경 쓰는 것보다 우선적으로는 공을 이 네트와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네트 바로 위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깔아서 쳐주는 게 더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좀 파워가 약하더라도 상대가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포핸드 드라이브인데요. 이 포핸드 드라이브의 중요한 포인트 5가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라켓을 멀리 앞에다 던져놓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드라이브 스윙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드라이브는 이제 몸에 가까이 오면 드라이브 기술을 구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앞에서 쳐주는 게 중요한데, 드라이브 기술을 하려면 공이 조금 빠르게 이렇게 날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타고 하려면 라켓을 이렇게 앞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출발과 동시에 라켓 면을 뻗어놓고 던져놓은 다음에 각도, 이 라켓 면에 각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출발할 때 해주는 이유는 라켓을 뻗어놓고 있어주면 공과의 거리감도 조금 높일 수 있지만, 이제 타구 할 때 그 공의 정확성, 맞출 수 있는 정확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드라이브는 모든 포인트 하나하나가 이 앞에서 치기 위함과 거의 귀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윙을 할 때 이 오른쪽 무릎을 너무 이렇게 구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중심이 쏠리는 만큼 버텨줄 정도로만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쏠리는 중심을 버텨줄 정도로만, 너무 이렇게 구부리려고 하지 않는 게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앞에 헤어핀과 푸시처럼 이렇게 드라이브처럼 공의 타점이 네트보다 좀 높아야 하는 기술들을 구사할 때는 굳이 무릎을 너무 구부려서 내 중심과 타점을 낮출 필요 없이 위에서 칠 수 있으면 그냥 편하게 서서 치되,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그 중심을 버텨줄 정도로만 적당하게 구부려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드라이브 스윙의 크기는 상대가 치는 공의 스피드와 상대가 치는 공의 그 높낮이에 따라서 스윙 크기가 조금 달라진다인데요. 드라이브 스윙 짧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크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드라이브 스윙은 뒤에 스매싱보다는 조금 작게, 앞에 푸시보다는 조금 크게 스윙을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상대가 치는 공이 조금 느리고 좀 이렇게 떠서 오는 공은 이제 스윙을 팔꿈치까지 이제 뒤로 빼서 이렇게 스윙을 다 해주셔도 되지만, 이제 만약에 공이 빠르게 오고 약게 깔려서 오는 공은 이렇게 스냅으로만 좀 앞에서 짧게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윙의 궤도는 사선으로 해야 한다인데요. 드라이브 스윙 할 때 이렇게 밑으로 일자로 스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물론 공이 조금 높게 떴을 때는 지금처럼 눌러주면서 일자로 스윙을 해도 네트에 걸리지 않고 공이 조금 넘어가겠지만, 이제 공이 보통 드라이브는 낮게 오는 공을 낮게 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백핸드 드라이브인데요. 이 백핸드 드라이브도 포핸드 드라이브의 중요한 포인트 5가지로 이 메커니즘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2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립을 백핸드 그립으로 전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스냅 스윙의 궤도가 약간 달라지는데요. 왼쪽 뒤로 뉘었다가 다시 앞으로, 뒤로 뉘었다가 라켓면이 앞으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뒷공간,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크게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결국에는 백드라이브의 파워를 보완하기 위해서 뒤로 뉘었다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공이 몸 쪽으로 오는 거를 드라이브 처리하는 건데요. 몸 쪽으로 오는 공을 드라이브 처리할 때는 웬만하면 이 백핸드 그립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백핸드 그립으로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제 파워는 조금 약할 수 있으나 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드라이브는 이 파워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 네트 밑으로 눌러주고 이 앞에서 볼 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백으로 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몸 쪽으로 오는 공을 앞에서 처리 못하고 만약 몸 가까이 왔다, 늦었을 때 한번 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늦은 공, 몸 가까이 이미 붙어버린 공은 상체를 움직여서 이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딱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드라이브는 볼 처리가 무조건 앞에서만 되면 되고 이 앞에서 치는 것이 10중에 8화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드 드라이브든 몸 쪽으로 오는 드라이브든 앞에서 치는 것이 전부다 라는 겁니다. 오늘 드라이브 기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무엇보다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드려도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하니 꼭 지금 당장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고급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 다음 내용이 조금 궁금하거나 기다려지시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